안녕하세요. 우치는 중피종의 우치입니다. 오늘은 희귀암 환자의 초긍정 멘탈 유지법이라는 제가 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암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긍정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웃고 무작정 희망적인 미래를 계속해서 상상하는 게 긍정일까요? 이 애매모호한 긍정, 제가 하고 있는 긍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희귀암인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반년 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큰 고생을 하는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많이 웃어라. 정말 좋은 말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빈도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 자주 들어요. 듣다가 가끔 속으로는 이런 혼잣말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너가 내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진짜로 너가 나처럼 항암제도 몇 개 없는 이 암에 걸리고도 그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사람은 뭐라고 답을 할까? 항상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나와 같을까?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암인 중피종을 겪고 있는 분을 입원 중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상황만 보고 있자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둘이었을 겁니다. 암 제거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걸을 때도 숨이 차는 20대와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인 40대가 항암을 위해 평일에 새벽같이 서울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색함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난 직장 동료처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대신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고 마치 주식 얘기를 하듯이 서로 어떻게 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 현 상황은 이렇고 지금 하는 걱정은 이렇다. 딱 그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주식 얘기를 보통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야, 이번에 삼성전자 6만원 깨진 거 봤어? 나 이번에 살까 하는데 더 내려갈까봐 고민이야. 너는 샀어? 딱 이 정도 걱정이 담긴 대화. 혹시 어제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마 오늘도 하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암을 생각하는 걱정의 정도입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악성 중피종을 검색해 보시면 어마무시한 정보들이 저희를 맞이할 겁니다. 5년 생존율 30% 미만, 희귀암, 정석적인 항암제가 없음,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암에 걸려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하늘이 무너졌다는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전 왜 그렇게 걱정을 안 하냐고요? 문제에 있는 공포를 살짝만 걷어내면 어느 정도의 진실이 보입니다. 5년 생존율 30% 미만 사실입니다. 그 자료의 원본을 확인해보면 평균 나이가 68입니다. 진단을 받은 평균 나이가 68살이죠. 중위급, 즉 중간 나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통용되는 통계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석적인 항암제가 없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중피종 치료를 위한 항암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되는 안내는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암제, 시스플라틴 플러스 알림타. 두 번째, 여보이, 옵디보와 같은 면역 항암제. 이렇게가 병원에서 보통 안내하는 순서 같더라고요. 중피종 치료만을 위한 항암제가 없는 거지 중피종이 사용하는 항암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문제를 감싸고 있는 감정을 배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긍정이 아니더라도 감정을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거예요. 정말로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누구나 무너집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기에 해결 가능성도 존재하죠. 이게 제가 유지하는 초긍정 마인드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암을 알아보자. 그러면 공포가 벗겨지고 해결 방법과 그 가능성이 보인다. 두 번째,
초긍정 마인드 방법입니다. 일상을 유지하기. 행복감을 어디서 보통 많이 얻으시나요? 재미있는 얘기를 했을 때, 웃긴 동영상을 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모든 행복감은 이런 일상에서 옵니다. 꾸준하게 유지하는 일상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야 할 일상을 만들어뒀습니다. 새로 생긴 일상도 있고요. 제가 지키고 있는 일상은 바로 일입니다. 일을 놓을 생각은 단 조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업한다고 회사도 때려치운 마당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무리를 주는 강도의 일도 없고요. 꾸준하게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선과 집중이 제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 진단 받기 전처럼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새로 생긴 일상은 바로 유튜브죠. 이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오래 걸립니다. 편집이 이렇게 힘든 거라고 안 해봤으면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좀 잘 되면 왜 다들 편집자부터 구하는지 알겠더라고요. 10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보통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조회수랑 구독자 오르는 거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제2의 주식 느낌? 근데 좀 높은 난이도를 곁들인. 누군가는 저보고 젊어서 그렇다. 지금 초기여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가라. 항암 몇십 회 받고 나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하고 대비해야지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암에 대해서, 항암 생활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 중입니다. 특히 중피종 같은 암은 항암제 종류가 적어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암에 걸렸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죽는 건가?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내 일상을 지키면서 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 더 멘탈 관리에도 좋다는 거죠.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다면 감정에 매몰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좀 길게 가야 하잖아요. 살살 가봅시다.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으면 먼 길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요?